부모가 어떤 자존감을 물려주었든 어른이 된 이상 자신의 자존감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존감은 행동을 통해 높일 수 있지만 좋은 행동을 한다 해서 자아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아가치는 타고난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자존감은 어릴 적 부모나 다른 어른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존감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취한 업적이나 지위, 축적한 재산, 사회적 평판, 좋은 행동, 성공한 자녀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이는 자존감이 매우 나약하고 의존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행동이나 습관은 세상을 경험하는 수단일 뿐이며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의미한 행동은 없습니다. 실수나 실패조차 더 배우고 더 성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다 해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동만이 자존감을 높이는 유일한 열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과거에 겪은 또 현재 겪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그 이전 상태로 하나씩 되돌리고 그 자리를 조건 없는 배려 행동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가치를 다시금 드러나게끔 이끌어주는 행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앞에서 설명한 낮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행동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인 이해와 통찰력 키우기, 긍정적인 자기 암시, 자아와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도전을 마음껏 즐기기, 배려하는 열린 소통, 투사와 내사의 습관을 뿌리치기입니다. 자존감이 무엇인지, 자존감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 알아야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아 가치와 자존감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필요할 때는 직접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통찰과 깨달음에 기초하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행동치료법의 한결같은 주장은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없이 두렵고 우울하며 부정적이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깨닫고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이 이들이 내세우는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결정적 한계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편견과 무지를 동원하여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비난을 퍼붓습니다. 부정적 사고방식이 왜 생겨나는지, 왜 필요한지 전혀 알려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란 실제로 깊이 잠재한 불안과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인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나약한 정서는 사고 방식이 바뀐다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가슴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성은 감정을 합리화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사고 방식은 비난, 상처, 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이성을 지배합니다. 물론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무 효과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말합니다. 주기적으로 긍정적 확신을 반복해 되뇌이면 결국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말도 감정에서 우러나지 않는 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참 착한 아이구나 라고 내뱉는 칭찬은 아이에게 아무런 인상도 심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말이든 진심에서 우러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서 집어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감정입니다. 아무리 긍정적 암시를 자주 되뇌고 소리 높여 외친다 해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는 한 우리 자존감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아래는 자기 긍정 선언문입니다.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감정을 바탕으로 자주 되풀이하면 자존감의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나를 위한 선언문. 고유한 나의 존재에 한없이 경이로움을 느낀다. 나는 이 우주에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오로지 단 한 번 존재하는 현상이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알고 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축복한다. 내 모든 영혼이 구현된 내 몸을 사랑하고 아낀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끼며 튼튼하게 키우고 단련하고 또한 편안히 쉬게 한다. 내 몸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들을 닮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내 마음의 무한한 능력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내 실수와 실패는 모두 내 탓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놀라운 능력을 손상시키지는 못한다. 실수와 실패는 내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공을 즐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가치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내 가치와 소중함은 내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 내 존재와 내 행동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존중에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는다. 나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절대 나의 가치, 소중함, 고유함을 앗아갈 수 없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남을 향하든 나를 향하든 나의 생각, 감정, 의욕, 말, 행동은 모두 내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후회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나 자신과 남을 나날이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 다짐한다. 다른 사람의 거슬리는 행동에 대해선 솔직하고 열린 자세로 대할 것이다. 결코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일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을 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질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이 세상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거대한 능력이 있다. 만지고 보고 느끼고 듣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도 깊이 가까워질 수 있다.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이따금씩 냉정하고 잔인한 듯 보이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언제든 내 고유성을 진실하게 대한다. 어느 누구도 내게 부자연스러운 목표를 강요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내 존재는 고유하고 완벽하다. 이토록 경이로운 나 자신을 언제나 흔들림 없이 인식하는 한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자존감 방어 행동을 해결하는 완벽한 답이 아니라면 내적 혼란을 치료하는 데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할까요? 어떤 문제든 해답은 원인 속에 있기에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 처음부터 부모의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가 아이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원인은 이러한 어릴 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관계가 자존감 방어 행동의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치료의 열쇠 역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른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자존감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린다면 이는 결국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뜻이며 그 사람이 떠나버리는 순간 나약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자아 가치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승인은 절대 자아 가치의 굳건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자아 가치를 깨닫는 일은 이제까지 자기 자신과 맺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긍정하는 관계를 자신과 맺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어릴 적 부모가 베풀어주지 못했던 조건 없는 사랑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부모가 되어 베풀어 자존감 방어 행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이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족이나 학교는 물론 사회 어디에서도 자신과 맺는 관계를 개발하는 일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러한 반응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자신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강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과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 내가 매일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러한 행동을 늘 접하며 자라는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게 분명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렇게 대하여야 합니다.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부모-아이 관계의 특징이 모두 자신을 대하는 태도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아닌 그 자체로서 감정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는 마음이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사랑, 인정, 긍정은 언제 어디서나 삶의 모든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경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 자아에 대한 거부감, 조건을 단 사랑, 방어적인 생각, 도전에 대한 두려움, 공격성과 수동성, 자기 학대와 같은 오래된 악습을 쓸어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본질적인 욕구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을 학대합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생활 패턴을 수정하고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간단한 시간표를 설정해 놓고 자신의 본질적인 욕구들을 며칠 이내에 모두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아래 목록에 나열된 욕구들을 스스로 얼마나 잘, 얼마나 자주 충족시키는지를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 애정, 포근함, 친밀함, 지지, 이해, 동정, 유머를 느끼고 싶은 정서적인 욕구, 지적 자극, 도전, 책임감을 느끼고 싶은 인지적 욕구,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 행동적인 욕구, 우정, 교류 또는 전문적인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 사회적인 욕구, 건강하고 단단한 몸매, 안락하고 안전하며 따뜻한 주거 환경, 정성스러운 음식을 누리고 싶은 신체적, 물질적 욕구, 오감이 적절히 자극받을 수 있는 감각적 욕구,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좋은 근무 조건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노력에 대해 인정받고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누리며 승진의 기회를 갖고 싶은 직업적인 욕구, 성숙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성욕을 마음껏 충족시키고 싶은 성적 욕구, 휴식, 게임, 스포츠, 취미, 관심거리 등을 즐기고 싶은 기분 전환 욕구, 초월, 신비로운 경험, 실존에 대한 의미 있는 탐험을 하고 싶은 영적인 욕구,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과 조건 없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욕구를 주기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무시할수록 자신의 가치와 자신에 대한 인식은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사랑도 큽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끊임없이 도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중간 이하로 낮은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여 도전을 회피합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는 순간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 우리 몸 안에 숨어있던 힘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회피하면 이러한 짜릿함은 결코 느껴보지 못할 것입니다. 상처와 수치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낮은 자존감에서는 결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투사와 내사가 상처받지 않고 거부당하지 않게끔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이란 사실을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투사와 내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깊이 의존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뿌리 깊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쌓여 나타나는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과의 관계를 더 개선하고 자신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은 줄어들고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태도도 하나씩 털어낼 수 있게 되고 남들과 분리되어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던 투사와 내사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내사하는 습관을 떨쳐버리는 방법입니다. 첫째, 내면화하는 자신의 습관을 깨우칩니다. 둘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든, 어떤 말투로 말하든, 소통은 전적으로 상대방에 관한 것이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에 대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넷째, 숨어있는 나를 초점으로 맞춘 메시지가 되돌아올 때까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돌려보냅니다. 다섯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굳건한 마음이 절대 흔들려선 안 됩니다. 여섯째, 드러난 상대방의 풀리지 않은 욕구에 적절히 반응합니다. 일곱 번째, 언제나 소통의 기회는 열어두도록 합니다. 내사와 마찬가지로 투사,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과정은 내사를 털어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면 내 행동과 말은 나에 관한 것이지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깨우쳐야 합니다. 투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는 행동입니다. 다음은 투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투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깨우칩니다. 둘째, 투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셋째, 자신에 관한 것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넷째,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에 관하여 나를 주어로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섯째, 내 요구에 대해 좋다 싫다를 결정한 자유는 상대방에게 줍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은 스스로 집니다.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막상 소통해보면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과 더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주체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이의 자존감도 따라서 높아질 것입니다. 부모의 이러한 변화는 아이의 교육적 측면을 비롯하여 모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